그 형제님 그 아버님께서 예. 자기 초등학교 교사로 있을 당시 때 예. 상당히 다른 선생님도 아주 탁월하고 그 학교에서는 좀 우선 교사로서 알고 있었는데 그 공비들한테 억울하게 이렇게 처형당하셨는데 왜 처형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아버님이 이제 제주시가 이제 옛날에 성안이라 그랬잖아요. 네. 성안인데 그 당시에 거의 버스가 없고 전부 걸어서 다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머님이 말씀하는 게 이제 조모님이지. 할머님이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밤에 그러니까 괴한 같은 사람이 4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아버님을 이제 데려갔어요. 데려가지고 나서 그것이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보니 얘기 들어보니까. 나중에 시신을 찾았는데 이제 거기 이제 우리 고모님하고 큰어머님하고 또 옥천이 삼촌하고 그리고 저기 옛날에 지금 이제 안 계시지만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강시준 씨라고 해가지고 그 학위에 계시던 분인데 그분하고 그 장전에 우리 아버지 데려간 사람이 그 장전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그 산세름이 오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찾았는데 그 죽창으로 이제 쑤셔가지고 죽고 나서 이제 그 위에다가 나무 같은 걸로 풀 같은 거 다 덮었어요. 덮은 다음에 이제 시신을 찾다 보니까 이제 살은 다 썩어본 거 아닙니까? 이제 뼈다귀만 남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아버지 목도장이 발견됐어요. 바로 옆에서. 그래가지고 그 시신을 찾아가지고 여기 학위 원병들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지난번 4.3의 정의와 성격에 이어서 이번에는 4.3의 발발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4.3 반란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기 위해서 일으킨 폭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 창건에는 발벗고 찬성하고 나선 것이 4.3이었습니다. 4.3과 북한 창건, 이 두 개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북한 정권 지원 투쟁은 대표적인 것이 이 지하선거입니다. 1947년도 3월 1일 날 3.1절 기념 투쟁을 진두지휘한 제주도 민전 문화부장 김봉현이 하고 그 다음 소년 게릴라로 입산 활동했던 김민주가 1963년도에 오사카에서 펴낸 책이 제주도 인민들이 4.3 무장 투쟁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제주 4.3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을 위한 투쟁이었다. 이리 명기가 되어 있고 투쟁 과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오각별 공화국기를 한라산정과 놈들이 아성인 삼성열에 개항했다고 썼습니다. 놈들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경찰과 서청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는 반란이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제주도 인민들의 4.3 무장 투쟁사는 그 4.3 주동자인 김봉현 그리고 입산 유격대원인 김민주가 그 일본에서 도피해서 쓴 책이 아닙니까? 그래서 뭐 어느 누구로부터 간섭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이제 그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4.3을 집필하였으니까 아마도 어느 자료보다 가장 사실에 근접한 기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자신이 직접 한 일을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 도피한 주동자들로부터 증언도 듣고 자료를 입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4.3이 일어나게 된 이제 근원적 배경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이 배경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뭐 그 중에 하나가 3.1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도로 3.1 사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기로 하고 1945년 8월 15일 미국이 그 원자탄 2발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은 38선을 경계로 해서 이 남은 미군이 이북은 소련군이 일본군 무장해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기 나라 이익에 적합한 나라를 세우려고 했고 소련도 마찬가지로 자기 나라 이익에 맞는 국가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소 강대국이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소련식 공산주의를 택할 것이냐를 놓고 남북한과 좌우가 사생결단 투쟁을 한 결과인데 남한에 있는 남노당은 대한민국 건국에 동참하지 않고 소련과 북한의 노선에 따라서 대한민국 건국을 악착같이 저지해서 일으킨 것이 4.3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4.3은 이제 누가 일으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4.3의 주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남노당이죠. 남노당에는 중앙당, 전남도당, 제주도당이 다 포함이 됩니다. 예. 그럼 남노당, 중앙당과 이제 전남도당을 제외하고 제주도당의 단독 결행이다. 뭐 4.3이 제주도당 단독으로 일으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게 또 이 좌파들이 주장입니다. 뭐 그게 가장 황당한 주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아, 맞습니다. 예. 왜 그러냐? 경찰서청이 탄압에 대해서 자발적인 저항 운동으로 해야만 민중항쟁이라는 논리가 성립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그 저항사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런 것을 벗어나서 남노당, 중앙당과 북한과 소련까지 시각을 넓혀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남노당이 강령이 한반도 공산 통일 국가 건설을 목표로 만든 당이고 이 목표를 한 번도 바꾸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리하면 합법 투쟁을 했고 불리하면 지하에 가서 불법 투쟁을 한 것입니다. 전술상으로 좀 변화는 시도했지만은 공산 통일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큰 목적은 요지부동입니다. 여기에 제주도당이 예외일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중앙당에서 또 전남도당에서 올구라고 하는 것은 조직 지도책을 얘기하는 건데 위험을 무릅쓰고 제주도에 내려와 가지고 여기 지도를 했는데 그 뭐 관광 온 것도 아니고 뭐 하러 왔겠습니까? 여기를 지도하고 지시하고 그렇게 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당 단독 결행이라는 말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네. 그 소련의 비밀 문서에 보면 그 소련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소련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이제 꼭두각처럼 움직이는 그 남노당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그 스티커 비망로에 보면은. 근데 중앙에 지령 없이 뭐 제주도에서 단독으로 폭동이 발발했다면 뭐 김살삼 레닌에 버금가는 이거 뭐 공산 혁명가가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웃기는 얘기죠 이게. 근데 공산당이 지령이 없었다는 주장은 참 이 황당한 소설입니다, 소설. 그리고 제주도에서 왜 그 좌표 세력이 이렇게 강성했는지, 또 언제부터 이렇게 또 이 좌파 세력들이 많이 흥하게 된지, 이 관계에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일제시대에 도민들이 생활이 어렵고 그러니까, 돈을 벌어보겠다고 일본으로 많이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 가서 공부하러 간 에리트들도 있었죠. 그 간 곳이 일본에서 공산주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오사카에 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공산주의를 접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건너간 사람이 약 4만 명 정도.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동포들이 그 일본 사람들이 멸시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것을 보니까 울분이 이제 난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노동운동, 독립운동, 계몽운동 이런 걸 하면서 아주 그 사람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이 주목하는 게 제주도 출신으로서 약 400명, 미행 감시 대상자가 106명이나 될 정도로
우리 제주도에 그 공산주의 활동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귀국해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신지식인이고 에리트고 또 독립운동가니까 자연적 그 사람들에게 권위가 부여되고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이 급속도로 전파되게 됐습니다. 해서 1920년대부터 그런 조직이 나게 되고 30년대 초반에는 제주항쟁 배후 세력으로 일경에 검거돼 가지고 옥고도 치르고 해서 그 조직이 파괴되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지하에 꾸준히 그 세력이 확대돼서 해방 직전까지는 각 면, 리, 또 기관단체에 이 조직이 전부 부식되게 됐습니다. 부식하는 방법은 뭐냐면, 독서회, 연구회, 노조, 농민조합, 소년단, 청년회, 부녀회, 야학, 이런 조직을 통해서 그렇게 계몽운동하고 독립운동을 겸해서 이제 활발하게 되고, 47년도 초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각급 기관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불화기까지, 각 마을까지 됐고, 심지어, 사법기관, 경찰, 군인, 그리고 우익단체에도 불합치가 뻗쳐 있도록 조직이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제주 출신인 보시면 유명한 공산주의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김정일이 장인어른도 우리 제주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제주도에 유명한 공산주의자 그 당시엔 어떤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까? 예, 제주도 출신으로서 거물들이 많습니다. 우선 장종식이가 북조선 행정국 교육국장으로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초대 문교부 장관. 교육부 장관 이런 되는 거고요. 그다음 거물가첩 이선실이 선생이었죠, 이 장종식이가. 그다음 김웅빈이라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지금 같으면 서울시장격이죠. 그 다음 김달사인 장인이며 조선공산당 선전부장격인 강문석이가 있어요. 그 다음 여운형 비서고 건준 서기국장 했던 고경흠. 그 다음 동아일보 창갑 멤버이고 논설위원인 김명식. 김명식, 이 양반도 유명한 양반이고. 다음 여운형이 사위, 여연구의 남편이고 민전중앙위원이었던 송성철. 이런 사람, 쟁쟁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4.3 당시에는 제주도면 파라리, 남로당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제주도는 동양의 그리스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4.3의 주체인 남로당원 숫자는 그 당시에 얼마쯤 됐을까요? 예, 그것이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제주도 팔라리, 80%가 공산당이다. 근데, 이런 말이 나옴으로 인해서 제주도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나빠졌고, 또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한 말인데 46년도 10월 달에 남조선 과도입법위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육지부에서는 이 좌파가 거기에 출마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기권했는데. 기권하고 또 미 군정에서 이제 많이 제재를 하니까 그걸 안 했는데 유독 제주도에서만 좌파인 문도보이기하고 김시탁이 두 사람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제주도 말은 좀 분실을 좀 몰랐던 걸까요, 그러면은? 그런 점도 있겠죠. 이 육지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몰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선거에 돼가지고 저기에서 이제 과도입법위원 개원식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개원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12월 13일 날 서울 민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우리 제주도 30만 동포는 끝까지 민전 밑에서 더욱 단결할 것을 맹세한다. 그리고 제주도 내는 인민위원회가 거의 8割 인구를 통일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참 걱정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 당시에 도민이 80%가 민전이나 인민위원회 요 노선에 동참하였다는 말로는 그렇게 인정을 해도 되겠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말이
뭐 미군정에서 만든 말이 아니고 좌파 스스로 주장한 말이기 때문에 좀 과장은 됐을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88활이 그렇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그 미군정 보고서에는 그 공산주의 목적을 이해하는 핵심 세력이 뭐 한 700명 정도로 뭐 이렇게 추정하다고 나와 있는데 미군정 보고서는 뭐 어떤 식으로 그 나와 있습니까? 예. 그 4.3이 곧 지난 직후인데 48년도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40일 동안 도내에 있는 정보기관, 방첩대, 경찰, 경비대, 또 그때 이제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 일이 귀순하도록 해서 포로 수용소에 잡혀있는 포로들 가져있는 그 문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도민 한 5천여 명을 신문한 결과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 브라운 대령 보고서라는 게 미군정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몇 가지 내용을 간추려 보면 남노당을 조직하기 위해서 6명이 조직가와 선동가가 본토에서 파견됐다. 공산주의 목적을 이해하는 500명 내지 700명이 이 6명이 선전하는데 아주 동조해서 가입했다. 뭐 핵심 세력으로 보면 사람들이. 다음 주민 6만 내지 7만 명이 실제로 남노당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여기에 다만 이들은 그 남노당의 목적이나 공산주의를 잘 모르는 무식한 농어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그 남노당이 아주 달콤한 그 선전에 넘어간 것 같아. 다음에 폭동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인민군은 4,000명이 장교와 사병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것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대구 10월 폭동으로 그 남노당 조직이 괴멸된 후에 그 남노당에서는 몇 차례 그 당원 배가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남노당에서는 뭐 스스로 자기네 당을 뭐 몇 명이다 뭐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까? 그럼? 예, 그 남노당이 뭐 배가 2배가 운동, 3배가 운동 하다가 5배가 운동, 나중에 뭐 심지어 10배가 운동까지도 했는데 남노당 스스로 당시에는 5만 당원 확보했다. 이렇게 그 선전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김달삼이가 지하선거하고 가지고 간 52,350명 막 이거와 결부해서 과장 선전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당시 보면 그 자익 세력권의 안에 있는 마을에서는 뭐 마을 운동장에 사람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뭐 이제 뭐 지장 찍어라 뭐 이렇게 해서 억지로 뭐 받아가기도 했다고 뭐 그런 것도 제가 읽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 80%가 뭐 문맹이었으니까 뭐 모르고 뭐 지장 찍어준 사람도 상당히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협박에 의해서 한 사람도 있고 뭐 도장을 가져 있다가 본인 돈이 없이 그냥 찍은 사람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럼 그 사장님께서 혹시 뭐 파악한 남노당원 숫자는 뭐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에 대한 지식이 잘 없습니다. 다만 그 재민일보 4.3 취재반이 단연간 취재를 해가지고 만든 책이 4.3은 말한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이 뭐 너무 좀 편향적이라서 믿을만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분들이 그 만든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저희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945년 그 해방 직후에 10월 달에 공산당 제주도당위원회를 이제 발족할 당시에는 100명 미만으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46년도 11월 23일 그 공산당하고 인민당하고 신민당하고 3당이 합당이 돼서 남노당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고 47년 그 3.1절 기념투쟁할 당시에는 당원이 1,000명 내지 3,000명 그리 이제 불어났고
그 다음 48년 4월 3일 그 4.3 발발할 당시에는 이것이 5천 내지 6천 명으로 급증합니다. 그러다가 48년 초여름, 그러니까 4.3 발발한 3개월쯤 지나니까 좋게 3만 명이 되었다. 이렇게 그 4.3을 말한다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그 배경을 설명한 것이 그 4.3을 말한다에 나왔는데, 그 함덕에 있는 양모씨라고 한 사람이 증언을 들어보면, 나는 남로당에도 가입하고 민해청에도 가입했는데 그때는 다 그랬습니다. 젊은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따돌림을 받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시대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아마 이 3만 명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4.3 피해가 확대된 데는 그 뭐 제주도의 괜당 정신 뭐 이것도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뭐 아는 사람이라고 동네 사람이라고 뭐 눈 감아주고 도장 찍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피해가 늘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다면 이 3만 명에게 뭐 4.3에 대한 책임이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3만 명에게 4.3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당시 그 살벌한 폭력이 난무했고 치밀한 선전선동에 현혹된 점도 있고, 그러한데 3만 명에 대해서 4.3의 책임이 있다 이런 것은 과한 거고 무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4.3 주동자라든지 또 자진 입당한 사람이라든지 적극 가담한 사람이라든지 또 남로당 명부를 무책임하게 작성한 사람, 이 사람들은 4.3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외 그 다른 기록들에는 4.3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 그 존 메릴이라고 미국 학자가 쓴, 그것도 약간 뭐 좌파 학자죠, 그 양반도 약간은. 그런 시각으로 쓴 책이 그 논문이라고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 반란이라고 한 그 논문에는 3,500명으로 이제 했고, 신상준 박사가 9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쓴 제주도 4.3 사건 상학원이 있는데 방대한 책입니다. 한데 여기에는 3,000명 내지 5,000명. 김봉현이 쓴 제주도 인민들이 4.3 무장 투쟁사에는 가장 애국적이고 열렬한 3,000명의 무장력이라고 되어 있고, 정부 보고서에는 무장대 5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뭐 사람마다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합니다만. 네, 너무 많이 납니다. 예. 그렇다면 일반 당원은 그렇다 치고 이제 무장 세력, 그러니까 뭐 우리 말로는 뭐 폭도, 뭐 인민해방군, 인민유격대 이렇게 불리는 핵심 세력, 요 사람들은 몇 명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 정부 보고서는 500명으로 이제 축소했습니다. 500명이면 그건 좀 너무 작지요, 아무래도 그거는. 예. 그런데 이 500명이 근거는 뭐냐면 김달삼이가 직접 작성한 제주도 인민 유격 투쟁 보고서에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선 전투부대만을 얘기한 것이고, 그 전투부대의 인적 손실이 있으면 계속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명이 넘는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그 배후 세력으로 뭐 자위대라든지 그 비노출 지원 세력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세력은 저는 김봉현이가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했으니까 저는 3,000명이라 이제 보고, 브라운대령 보고서에 4,000명으로 나왔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믿을 만한 숫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무장 세력이 뭐 500명이다 이런 숫자는 뭐 축소를 해도 좀 너무 축소를 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4.3 진상 보고서에서는 뭐 어딜 봐도 좀 왜곡이 좀 도를 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4.3 후반기에는 뭐 병력 손실이 날 때마다 이제 민간인 납치해서 뭐 병력 보충도 했고, 이래서 뭐 연인으로 따지면은 뭐 내 생각에는 그 한 10여 년 동안 4.3이가 뭐 수백 명도 될 것 같은데, 뭐 이 500명이라는 건 좀 그렇고, 그리고 그 무장 세력을 뭐 무장대, 폭도, 산사람, 뭐 인민해방군, 인민유격대 뭐 이름이 참 많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부르는 것이 가장 맞는 용어라고 보겠습니까? 그 남노당 무장 세력에 대해서 그 뭐 폭도, 공비, 산사라 이렇게 불렀고, 남노당 스스로는 인민해방군, 인민유격대, 인민군, 빨치산 이렇게 불렀고, 미군정에서는 게릴라라고 불렀습니다. 무장대라는 말은 4.3 특별법이 나온 최근에 이제 나온 말입니다. 또 요번 그 토론회 이후에 무장대가 그 군경 토벌대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뭐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은, 4.3이 참 왜곡되다 보니까 무장대를 뭐 군경으로 오인했다 그렇게 하면 이거 참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 무장대라는 말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있고, 남노당 스스로 부른 인민해방군이나 아니면 인민유격대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무장대라는 용어는 아마 무생무취한 용어로 뭐 실체가 없는 용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폭동을 일으켜서 무장을 했다면 폭도, 뭐 반란을 일으켜서 무장을 했다면 반란군, 뭐 이렇게 불러야 되면 뭐 그냥 뭐 무슨 목적으로 무장을 했는데 무장대 이렇게 불러라는 건 뭐 4.3을 왜곡하기 위한 용어 장량이라고 봅니다만은, 4.3 무장 세력들이 그 자기들을 지청한 용어가 인민해방군, 인민유격대 아닙니까? 그런데 폭도면 폭도고 뭐 반란군이면 반란군인데, 무장대라는 용어에서 이 4.3의 왜곡이 저는 이 출발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뭐 도지사도 뭐 이 폭도라는 말을 썼다가 뭐 막 난리가 난 일도 있었다 아닙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폭도라는 그 말이 사전적 의미는 폭동을 일으켜 치안을 문란시키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시에 내서 제주 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이 폭도라는 말이 과히 틀린 것도 같지 않게 생각도 됩니다만은, 민중항쟁론자들은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겠죠. 또 그때 당시 그 매 마을마다 성을 쌓고 밤에 그 보초를 서고 경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민유격대들이 습격을 해서 방화하고 살인하고 또 뭐 식량 같은 것을 약탈하고, 그런데 그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막 폭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겠죠. 요새 보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폭도를 폭도라 부르지 못하고, 뭐 빨갱이를 빨갱이라 부르지 못하고, 뭐 이거 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던 홍길동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께서는 그 남노당 뭐 인민해방군이라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 해방군 이러면 이게 뭐 군대 이름 아니겠습니까? 인민해방군에는 뭐 어떤 이 조직들이 있었습니까? 그 47년 8월 달에 남노당 제주도당이 인민해방군을 조직했죠. 그래서 한 9월달, 10월달 되면 서늘 곳으로 도당 본부도 옮기고, 그들이 말에 의하면 뭐 병원과 신문사도 그쪽으로 옮기고 했는데, 여기 그 체제가 완전히 군대 체제입니다. 군대 갔다 오셨죠? 당연히 뭐 한국 사람 다녀오죠. 그 군대에서 분대, 소대, 중대, 연대, 뭐 지대, 뭐 3.1지대, 2.7지대, 뭐 군납, 유격대, 자위대, 특별경비대, 특무대, 기동대, 특공대, 사령부, 훈련소, 군사부, 작전교육부, 군사부 총책, 인민군 사령관, 이러한 명칭들을 사용한 완전한 군대 조직입니다. 이 군대 조직을 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호칭할 때 적, 원수, 괴뢰 이렇게 불렀습니다. 완전히 뭐 북한식 용어랑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공산당 군대는 이제 보통 인민군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이게 제주도에서는 그 당시에는 인민해방군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제주도를 해방시켜야 될 미해방지구로 봐서 이제 뭐 인민해방군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들이 말로는 해방이라 그러면 뭐 당연히 뭐 공산당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3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 또 거기에 따라다 보니까 뭐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했는데 뭐 인명피해는 정확히 뭐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 인명피해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시각차가 많습니다. 뭐 최소 15,000명에서 최대 80,000명까지 있고 정부 보고서에는 25,000 내지 30,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최소한 그 정부 보고서에서는 추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뭐 수차에 걸쳐 신고도 받았고 혈세도 많이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예. 또 정부 보고서 보면 아직도 뭐 인명피해를 뭐 추정하고 있다. 내 생각에는 뭐 25,000에서 30,000명 된다. 이거 돈대로 많이 써놓고 아직도 저 진상보고를 좀 만들어 놓고서는 20,000원. 이거는 완전히 뭐 선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부 보고서의 뭐 인명피해 이게 과연 뭐 믿을만 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좀 너무 부풀려졌다고 예. 봅니다. 인구가 그때 당시 30만도 안 된 데서 30만 명인데 막 8만 명이 죽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니 이거 뭐. 그건 최근에는 없어졌습니다만은 한동안 그 8만 명 설도 있었습니다. 근데 30만 명도 안 되는데 피해자를 산출하면서 25,000 내지 3,000명이라고 그 편차를 5,000명이나 둔 것은 되게 짐작으로 했거나 아니면 앞서 누가 주장한 걸 그냥 검토 없이 인용한 것이 아닌가 막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정부 보고서의 피해자 그러면 저는 이게 뭐 이 사망한 사람인 줄만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뭐 부상자도 있고 행방불명자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보고서는 그 나타난 사망 숫자가 1,715명이었습니다. 그 사망자 숫자는. 근데 서장님은 그 인명피해 숫자를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좀 너무 부풀려졌다고 봅니다. 인구가 그때 당시 30만도 안 된 데서 30만 명인데 막 8만 명이 죽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니 이거 뭐. 그건 최근에는 없어졌습니다만은 한동안 그 8만 명 설도 있었습니다. 근데 30만 명도 안 되는데 피해자를 산출하면서 25,000 내지 3,000명이라고 그 편차를 5,000명이나 둔 것은 되게 짐작으로 했거나 아니면 앞서 누가 주장한 걸 그냥 검토 없이 인용한 것이 아닌가 막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정부 보고서의 피해자 그러면 저는 이게 뭐 이 사망한 사람인 줄만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뭐 부상자도 있고 행방불명자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보고서는 그 나타난 사망 숫자가 1,715명이었습니다. 그 사망자 숫자는. 근데 서장님은 그 인명피해 숫자를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15,000명으로 봅니다. 정부 1차 보고서 때도 저는 그것을 주장했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는 2000년 6월 8일부터 신고를 받기 시작해서 2007년 11월 30일까지 7년 6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가지고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신고한 게 모두 15,100명이 신고했는데 이것을 1차, 2차, 3차 해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 14,032명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일부터 또 금년 2월 말까지 또 받았죠. 제 5차 신고를 접수했는데 350명이 이제 신고를 받았죠. 뭐 신고는 이거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12년 9개월 약산 13년 동안 5차례 긍해가지고 신고 접수를 받아도 14,000명 조금 넘었다 이거죠. 지금도 약간의 누락자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뭐 얼핏 보면은 그 4.3 평화재단에 그 너무 그 고위급 폭도들 위패가 모셔져 있어서 그쪽에는 뭐 위패를 모시지 않겠다는 이런 분들도 제가 몇 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누락자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희생자로 결정된 자 중에도 자연사 한 사람,
뭐 90세에 돌아가신 분, 장수만세 최근에 예, 그런 분도 올라가 있고, 또 일본으로 도피해서 뭐 거기서 이제 여생을 살다가 자연사한 분도 있고, 또 월북자도 있습니다. 예, 아, 이거 예. 상당히 또 심지어는 최근에 그게 명단에는 없습니다만 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도 희생자로 올라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사상과 관련해서 죽자는 그 다른 그런 사람을 싹 빼고 누락자를 더하고 이렇게 하면 15,000명에서 과히 오버가 안 될 텐데, 아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조사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정부 보고서에 3만 명 하니까 저는 이것은 상당히 부풀려졌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학술지나 세미나 때나 언론 보도나 이런 데는 15,000명으로 하기를 이제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뭐 어떤 보니까 학자분들도 그 보면은 그 정확한 팩트도 없이 뭐 3만 명 이렇게 선동적인 용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그 서장님께서 말씀하신 피해자 15,000여 명은 이제 뭐 여기에 뭐 부상자와 이제 행방불명자 뭐 이것도 포함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정부 보고서에 본 그 이제 사망자는 1,715명 요거였고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했지만 뭐 월북 환자, 뭐 90세까지 장수만세 하신 분, 뭐 이름도 남로당 고위 간부, 뭐 그래서 저는 이 정부 보고서 임명표는 너무 과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4.3 진상 보고서를 다시 써야 할 중대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우선 성격 규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리 없는 뱀꼴입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보고서죠. 불완전하고. 너무 그러니까 편향됐고요. 예, 편향되고. 그래서 이것은 새로 새로 쓰여야 된다는 거에 저도 동의합니다. 북한에서는 혹시 4.3 임명표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예, 북한에서 이런 거를 그냥 건너뛸 리가 없죠. 예. 1950년도 1월 15일자 남로당 기관 잡지 그 근로자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제1호에 이승엽이가 기고를 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에 관련한 글을 쓰면서 3만 명 죽었다 이렇게 이제 썼는데, 제가 보기에 아마 이것이 3만 명 죽었다는 기록이 첫 번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3만 명설은 북한에서 처음 나온 것이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묘한 게 이 3만 명설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3만 명입니다. 정부 보고서도 3만 명. 그래서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 4.3에도 거의 뭐 종북 근성이 보이는 듯 합니다. 이게 뭐 북한의 주장, 이 피해자 숫자 말고도 지금 이 4.3 진상 보고에서 보면은 북한이 주장 그대로 따르는 것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이거 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4.3에서는 그 경찰과 군인도 이제 많이 전사했고, 또 우리 애국단체 단원들도 많이 전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들 뭐 전사자 숫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 그 경찰 전사자는 정부 보고서에 14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8월 달에 제주도 지방경찰청에서 경찰 전사자를 자세히 조사를 해 보니까 184명으로 나왔습니다. 그 뭐 4.3 진상 보고 하면서 그 군경 전사자 숫자에는 뭐 아예 쳐다보지도 않은 모양이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4.3 특위에서 경찰청에 전사자 숫자를 조회를 하니까 120명이라고 이제 알려줬는데, 4.3 특위에서 제주시 충원묘지를 직접 답사해서 보니까 140명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제주도 경호회장으로 있을 때 조사해 보니까 153명으로 나와서, 저희 그 졸저 내가 보는 제주 4.3 사건에도 그렇게 썼는데, 작년에 제주도 지방경찰청에서 이것을 상세히 조사를 해 보니까 184명으로 나온 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84명으로 전사자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정부 보고서에 180명으로 나왔습니다. 4.3 폭동은
폭동을 일으켜 소련의 지원을 받으려는 남로당과 남한에서 혼란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소련의 바람이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38선을 경계로 한반도에는 가장 이질적인 정치체제가 들어섭니다. 한반도에서 소련의 공산주의와 미국의 자유주의라는 두 개의 체제가 서로 자기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경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남한의 폭동은 소련으로서는 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할 수 있는 절로의 기회인 셈이었습니다. 사상폭동을 일으켰던 남로당과 그에 부응했던 제주도민은 모스크바의 소모품이었습니다. 제주도민을 피해 제물로 진상하여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꾀했던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조선 출신 소련인들, 바로 그들은 남로당이었고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1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